10월 8일 4,364명 떴습니다. 카트만두는 2,540명. 네, 기록 계속 세우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금 제 3차 그 고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 브리핑 먼저 해드리고요, 두 가지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동안 4,364명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PCR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실시했어요. PCR 테스트를 늘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확진자 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4명이 늘어서 지금 98,617명이 됐고요. 내일이면 1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최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보면은 10월 2일 날에 2,722명 최고 확진 떴었는데 10월 7일 날 그걸 또 3,439명으로 갱신하고 10월 8일 날 4,364명. 네, 계속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카트만두는요, 총 2,540명이 떴습니다. 카트만두만. 그래서 카트만두 지금 확진자 수는 36,089명이 됐고요. 이 중에서 카트만두 디스트리크가 2,000명이 넘었어요. 2,085명, 박타프루가 135명, 랄리푸르가 320명입니다. 랄리푸르가 심상치 않다고 했는데 더 늘었어요. 더 늘었고, 지방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게, 그 외 주요 확진 지역 보면 모랑이 249명, 순서리가 214명, 머건푸르가 105명, 루펀더이 199명, 수루켓이 106명입니다. 수루켓이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수루켓은 꺼널리에 있는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500명 이상 활성 환자를 보인데 어제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랑, 순서리, 카트만두, 박타푸르, 랄리푸르, 치투안, 루펀데이, 수루켓, 이렇게 됩니다. 수루켓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활성 환자 제로인데, 활성 환자가 없는데, 어저께 솔로쿤부가 있었는데 솔로쿤부가 빠졌습니다. 솔로쿤부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나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 환자가 제로인 디스트리크는 머낭하고 무스탕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 있듯이 머낭하고 무스탕은 덧사인 명절 때 외부 사람을 맞겠다고, 안 받는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요. 사망자 12명 나왔습니다. 여자가 4명 사망을 했고 남자가 8명 사망을 했습니다. 우선 여성 사망자 4명, 카트만두 79세, 랄리푸르 73세, 박타푸르 82세, 수루켓 82세. 네, 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죠. 남성 8분입니다. 순서리 39세, 다누샤 70세, 카트만두 58세, 91세, 치투안 81세, 92세, 81세, 카스키 83세. 네, 대부분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코로나에 굴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벨리가 지금 5명이네요. 카트만두 벨리는 항상 5, 6명, 7명 이렇게 나오죠. 완치된 사람은 2,675명이 나왔습니다. 2,675명이 나오면서 71,343명,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률은 지금 72.3%. 회복하는 사람보다 새로 확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복률은 떨어집니다. 지금 72.3%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활성 환자가 어저께 25,000명 돌파했죠. 오늘 26,600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6,684명. 그래서 집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14,967명, 15,000명 가까이가 지금 집에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호텔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11,717명. 집에서 격리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증상자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감염을 시키죠. 시키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보니까 ICU, 집중치료실 인원이 늘어났어요. 산소호흡기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 케이스 중에서 시설격리에 있는 11,717명 중에서 ICU,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35명입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장착한 사람이 42명. 이 중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을 합치면 벌써 257명 나와요.
257명 아니네요. 277명이네요. 277명이 지금 위중한 환자라고 분류가 됩니다. 검역소 인원은 약간 늘었습니다. 427명이 늘어서 지금 현재 4,460명이 검역소에서 PCR 테스트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려요. 3일 정도. 72시간 정도. 그렇게 되고요. PCR 테스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테스트를 했습니다. 18,473건. 야, 이걸 할 수 있네요. 네팔이 맨날 최고가 14,000건이겠거니 했는데 어저께 18,473건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4,000명대가 나온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PCR 테스트 누적 건수는 113만 1,958건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네팔 전체 상황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선 항공 잘 운행되고 있죠. 거의 뭐 좌석 점유율이 90% 이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장거리 교통수단은 시원치가 않아요. 시원치가 않은 게 50% 손님을 태우는데도 50%가 다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10월 11일부터 그 티켓을 창구에서 판매한다고 했죠. 제가 월요일이라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어저께 달력을 보니까 일요일이더라고요. 일요일. 네팔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부터 일을 하는 날이에요. 말이 되죠? 일요일이니까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부터 창구에서 그 지방으로 가는 차표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지금 그 휴교령 내리는 데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지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수루켓이나 아니면 뭐 모랑이나 뭐 이런 데 지금 다시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열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원격 수업을 하고 있죠.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수업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그 네팔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고 뭐 해결을 해야겠죠. 어떻게든. 그리고 뭐 어저께인가 전해드렸나요? 그 정부 당국에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기말고사를 아마 다 치를 것 같습니다. 좀 띄엄띄엄 앉아서 하겠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국제선은 운항이 되고 있죠. 그리고 10월 17일부터는 일반인 트래커들 받는다고 하고 있고, 일반인 트래커 받는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도착 비자가 없습니다. 도착 비자가 없기 때문에 출발하시는 나라에서 네팔 대사관에 가서 미리 도착 비자를 받아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셔야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은 네팔 대사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되고요. 대사관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따로 이쪽 에이전시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했고 호텔도 예약을 했고 뭐 이런 거를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고 와야지 여기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오는 프로토콜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 말씀드렸던 비자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2시간 이내 PCR 테스트 음성 결과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7일 동안 호텔에서 격리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호텔 예약서를 먼저 갖고 오셔야 돼요. 호텔 예약서. 그리고 호텔에서 5일자 되는 날 PCR 테스트 받으셔서 여기서 음성 테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5,000 질병보장 보험 가입한 거 증서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하고 그리고 포터 보험 가입 시키셔야 합니다. 코로나 보험. 근데 지금 현재 네팔에 코로나 보험이 가입이 금지돼 있어요. 금지가 아니라 지금 안 받고 있어요. 회사들이. 왜 그럴까요? 근데 어떻게 코로나 보험을 가입시켜야 되는 거죠? 이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튼 코로나 보험을 가입 지금 못하게 전화를 안 받아요. 저도 전화를 걸어봤더니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아예 받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되게 프로토콜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제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정부 프로젝트 수행자, 그러니까 네팔 정부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협력기관, UN 기관, 이런 INGO 이러한 기관, 그리고 오피셜 비자, 정부 비자 소지자, 또한 외교관 여건, 요것만 가능하십니다.
내일 아마 한국에서 그 저기 전세기가 한 편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TV 시청자 한 분께서 내일 뜬다고 그 얘기를 해 주셨고요. 아마 그 전세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일이 끝나서 이제 비자가 종료돼서 4년 10개월 동안 보통 한국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네팔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4년 10개월 기간이 끝난 사람들이 돌아올 사람들이 내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한국에서 한 편 전세기가 들어온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코로나 뉴스하고 전체적인 그 단신 이렇게 전해 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스탕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무스탕 가는 길, 베니에서 좀솜 가는 길이 막혀갖고 2달 동안 그 좀솜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무스탕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대중교통 차량들이 무스탕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운송회사의 차량이 7개월 만에 무스탕 구간 운행을 재개한 것입니다. 무스탕 지역 사과 운송 작업도 이로 인해 더 쉬워졌습니다. 장거리 차량이 무스탕에서 포카라나 카트만두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좀솜 카트만두 요금이 화요일에 1,750원에서 2,625루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객이 없어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정부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대중교통을 폐쇄하였고, 그리고 무스탕 지역은 음식, 건축자재 및 필수 서비스를 운반하는 차량도 지난 베니 좀솜 도로 구간 산사태로 인해 차단되었었다가 지난 화요일부터 운송이 재개된 것입니다. 네, 이 좀솜, 무스탕 이쪽은 길이 하나예요. 길이 하나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길,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은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 길이 막혀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필수적인 어떤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게 되게 되게 힘들어진 상태여가지고 무스탕 같은 경우는 북쪽에 그 국경이 열려 있습니다. 국경이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국경이 있어가지고 네팔 쪽에서는 물건이 못 들어가니까 중국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생필품을 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다시 이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무스탕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유기농 사과, 무스탕 사과가 되게 맛있어요. 크기는 작은데 다 유기농이라서 그냥 껍질째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과예요. 그 사과가 이제 유통이 되겠죠. 네, 두 번째 무스탕 대중교통 재개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희한한 소식이에요.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네팔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들어보시죠. 페이스북은 네팔 7,500개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네팔에서 익스프레스 와이파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월드링크와 협력하여 페이스북은 네팔의 7,500개 지역에서 무료 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월드링크는 이러한 서비스가 네팔의 공공장소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시아에서 인도와 네팔에서 무료 고속 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코드를 몇 번이고 입력하여 연결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15분에서 2시간을 제한해서 무료 와이파이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정된 시간이 다 지나면 다시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와이파이를 연결하려면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증 코드 번호가 모바일 폰에 도착하면 서비스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번호가 없는 경우 왓츠앱인가요? 왓츠앱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전국 3만 개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이 돈을 많이 벌었죠. 뭐 여러모로 많이 벌었는데 지금 엊그저께부터인가요? 페이스북에 그 한국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하겠는데 마켓플레이스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보니까 그걸 열어보니까 중고 장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세컨 핸즈 중고 물품들을 교환이 아니죠, 판매하는 그런 거죠. 말하자면은 한국의 중고 장터, 네이버 뭐 중고 장터 뭐 이런 것처럼 페이스북 자체가 그걸 서비스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뭐 빅3죠. 세계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애플 이렇게 인터넷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 네팔에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페이스북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그리고 그 인터넷 회선 같은 경우는 월드링크 회선을 갖고 지금 무료 와이파이를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장소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확대는 아마 그 페이스북이 뭐 괜히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뭔가 네팔에서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무튼 좀 요렇게 좀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티비는 매일매일 그 네팔 소식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후에 나오는 그 종 모양의 그 버튼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은 전체 알림 설정을 하세요.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자티비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